자, 이번 시간은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에는 구체적 위험이 있고 추상적 위험이 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도로교통법 위반. 자, 음주운전죄는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기준치를 초과한 주치 상태에서 0.03이 되겠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여부와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나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죠. 기준치, 그러니까 0.03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구체적으로 위험을 발생시켰나요? 추상적으로 위험을 발생시켰나요? 그죠? 구체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없죠. 내가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누구를 사람을 칠 것 같았단 말이죠. 위험하게 운전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된 거지만 단순히 0.03 이상으로 해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는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죠. 그 법을 위반한 것 자체는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든 법을 위반하면 법이란 것은 일반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법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는 추상적 위험이 자동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위험하지, 법 위반한 것 자체가. 근데 법을 위반했고 그 자체로 어떤 구체적으로도 누가 다쳐본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위험 발생했으면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로교통법 이제 0.03을 이상으로 해서 음주운전한 그 자체로는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아직 발생 안 됐고 그 자체로는 추상적 위험이 발생되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특가법이 있죠. 특가법에 보면은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있어요. 자, 요 죄는 이제 음주나 약물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먹긴 먹었어. 약을 하긴 했어. 근데 그 얼마큼 했는지는 안 중요해요. 아무튼 음주나 약물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일단, 자, 특가법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음주, 약물에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사람을 사상케 했죠. 사람을 다치겠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특가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근데 도교법상 음주운전은 그냥 0.03 이상으로 운전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0.03 이상으로 운전만 하면은 법을 위반해서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 경우는 반드시 이제 음주, 약물에 영향은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운전 못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사상케 해야 되는 거죠. 다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을 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 위험이죠.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도교법에 규정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음주 약물의 영향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약물 영향을 받아서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소주 한 잔밖에 안 먹었어. 근데 술이 약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소주 한 잔밖에 안 먹어서 0.01밖에 안 나와도 특가법에 적용될 수가 있고, 심지어 0.04 정도로 해가지고 소주 몇 잔 먹었어요. 그랬는데 정상적으로는 운전해서 근데 뒤에 와서 받쳐버린 거지.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지? 그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술은 약간 많이 먹었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면 또 특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구성 요건이 서로 다르다. 자, 음주운전하다가, 그죠? 단순하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나면은,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음주운전에다가 교통사고처벌법, 교특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이 아니라
특가법으로 가버려. 그럼 이게 세게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사가지고 특가법으로 될 걸 교특법으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변호사를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자, 이번 특가법에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자,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죠. 0.03 이상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0.01만 되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리면 해당되는 겁니다.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구체적 위험범위다. 자, 그런 말이 되겠죠?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 법치 국가 아래에서 국가는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의 위험 방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자, 요게 이제 과거 우리 17세기를 경찰 국가 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군주가 아주 파워가 셌어요. 그래서 경찰 동원해가지고 막 그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못 살겠다. 군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주의 힘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 국가 시대가 이제 법치 국가 시대로 이렇게 진입이 되죠. 그때의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찰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질서 유지 업무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발전되는 거죠. 경찰은 원래 어떤 공공복지라든가 복지 개념에서 이렇게 활동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만 하는 게 경찰의 본래 업무야. 하지만 명령 강제는 하지. 여기까지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현대사회 오면서 경찰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요즘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정보 수집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비권력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그런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비권력적인 서비스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건 본래적인 경찰 업무가 아니야? 원래는 명령 강제만 해야 되는데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야. 그런 것도 니네들 본래적인 업무야.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죠. 단순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원래는 아니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다.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미화를 찾아주기도 하고 교통 정보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죠. 이런 서비스적인 청소년 선도도 하고 그죠. 자, 이런 서비스적인 활동 영역이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본래적인 의미의 경찰 개념에는 과거 19세기에 있던 개념에다가 비권력적인 활동도 경찰의 개념 속에 넣어야 한다. 자,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경찰의 이제 역할이 18세기 이후에 좀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에서 약간 늘어나는 비권력적인 부분도 포함해야 되니까 약간 늘어나고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자, 위험 방지 활동 영역에서 그렇게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얼마나 그죠? 현대 사회에서 위험이 폭탄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죠. 그런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원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각 장소에 CCTV를 촬영을 해서 또 암묵적으로 범죄 예방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또 그 범인을 잡아야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런 것 활동을 경찰상 위험의 사전 배려 활동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아직 발생이 안 됐어요. 우리 CCTV 촬영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위험이 있어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아니죠.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미리 사진을 쭉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디 출입하는데 우리가 신원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당장 누가 어떤 테러 정보가 있어가지고 신원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그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검사를 해 두는 것이죠. 또 금속 탐지기로 가지고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검사하는 것이죠.
자,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추상적 위험이죠. 구체적 위험은 지금 당장 누가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추상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상 위험의 사전 배려 활동은, 자, 구체적 위험이 아니고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죠. 자, 그런 활동도 이제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용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된다. 자, 이런 개념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 개념에서 토출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통적인 개념은 경찰 활동의 범위를 점점 줄이려고 했고, 현대적인 범위에서는 이제 위험의 사전 배려라는 측면에서 활동 영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